여기에 댓글 달려주셨어요. 이미 대구에서 보정작업 진행 중이면 그냥 계속 진행하는 게 맞겠죠? 안녕하세요. 유익상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댓글 읽어주는 시간 돌아왔고요. 바로 들어갈게요. 네. 저희가 최근에 2026년도에 회생법원 세 군데 이제 추가 개원한다. 그래서 대전, 대구, 그리고 광주 이렇게 회생법원 수가 이제 개원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영상 촬영했는데 여기에 댓글 달려주셨어요. 이미 대구에서 보정작업 진행 중이면 그냥 계속 진행하는 게 맞겠죠? 코인 채무라서 회생법원이 곧 된다고 해도 주식 코인 반영을 바로 안 해줄지 폐지하고 재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생각이 많아지네요. 이렇게 이제 질문 주셨고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에. 네. 이거 한번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대구에서 보정작업 진행 중이다. 아마 보정공고까지 공고, 받으신 네. 단계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댓글을 달아주신 게 1월 초고 네. 그죠? 그리고 회생법원이 되려면 아직도 2달 이상 넘게 남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계속 진행하는 게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회생법원 기다리자고 2달 넘는 기간 또 폐지하고 재신청하신다면 또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금지 명령이 안 나올 리스크는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사무실이라면 코인 채무에 관해서는 최대한 타 법원과의 형평성을 일단 주장을 하면서 보정공고에 최소한만 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도록 보정공고를 좀 다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다투는 과정에서 아니면 보정 진행 과정에서 회생법원이 이제 설립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회생법원의 준칙이라든지 이런 기조에 맞춰가지고 또 사건 진행이 가능할 테니 지금 당장 폐지하시기에는 너무 섣부른 결정으로 보여지고 일단은 지금 사건을 유지하셔서 진행하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영상에서도 그 말씀 주셨잖아요, 변호사님께서. 이게 어쨌든 회생법원 들어온다라고 해서 이게 뭐 곧바로 이게 그렇죠. 뭐 바로 코인 청산가치 반영 안 해 이런 것은 아니라 과도기적인 시점을 또 거칠 것이고 실제로 이제 뭐 수원이랑 부산 회생법원이 설치가 되면서 그러하였듯이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폐지를 하고서는 재신청을 하는 거는 조금 리스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다음 댓글 넘어가 볼게요. 개인회생 지급명령 받고 월급 압류까지 걸리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정리해 주신 영상에 신방공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어요. 그 사이에 가압류 들어가지 이의 신청하면 이자만 더 늘지. 당장의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당장 압류가 되는 거는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여라도 채권사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일단은 이의 신청을 하셔라. 이제 제가 이런 영상으로 그렇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의 신청을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사에서 지급명령을 보냈을 때 이의 신청을 안 하면 확정되어 버리고 요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요. 그럼 판결문하고 동일한 효력이 생기면 뭐냐? 요건 바로 압류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바로 압류가 됐을 때 굉장히 채무자분들께서 불편하신 거는 계좌가 압류되거나 월급, 급여가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압류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는 언제든지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죠. 그러나 이 지급명령을 이의 신청하면 계좌나 월급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사들이 가압류를 하려면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금으로 내야 되는데 그 돈을 내면서까지도 가압류를 하기에는 채권사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의 신청을 하셔서 기다리시고 그 이후에 금지명령이 되면 어차피 압류가 안 되니 그런 절차를 밟으시라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신 상태로 이제 그 사이에 가압류 들어가지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루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이해를 조금 넓히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하면 이자만 더 늘지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의 신청 안 해도 어차피 이자는 늘어납니다. 예. 그리고 이자는 개인회생 진행하게 되면 어차피 탕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계좌랑 급여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려면은 채권에게 통상 한 40% 정도 공탁을 해야 돼서 만약에 내가 뭐 1억 원의 채권이 있다. 그러면 4천만 원을 공탁을 해야지 압류를 할 수 있는 거라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 채권자라면은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금융권 채권자, 카드사, 은행, 뭐 보험사 이런 데들은 지금 채무자가 한두 명이 아닌데 그 이의 신청할 때마다 일일이 공탁금 다 내면서 할 여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댓글 가볼게요. 개인회생하면 인생 끝.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 절반은 틀렸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개인회생 전반에 대한 좀 시각을 좀 설명해 주시는 그런 이제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여기에 댓글이 달렸어요. 안녕하세요. 카드깡으로 카드 대금 및 빚 돌려막고 심지어 코인으로 손해까지 봤는데 코인으로 손해본 돈을 청산가치에 산입받더라도 회생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예 기각을 받을까요? 지금 이것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도 못하고 힘드네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어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카드깡으로 이렇게 돌려막으신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코인으로 손실 보신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채무액은 얼마이시고 소득이 얼마인지 관할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요거를 뭐 단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예 기각을 받는다라는 건 사실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회생법원이나 수원 부산회생법원 그리고 몇몇 지방법원 일부 재판부의 경우에는 코인 손실금이 있다 하더라도 청산가치에 반영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행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고 혹여라도 청산가치 반영하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이제 반영할 수 있는 한도까지 반영하고 변제율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지방법원도 가급적 진행을 해주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뭐 그렇게까지 기각 걱정하시기보다는 본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사무실 찾으셔가지고 몇 군데 한번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더 좋은 길이고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이제 댓글을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나 이제 뭐 블로그도 포함해서 이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많이 하시고 아 이런 쟁점이 내가 지금 문제가 되는구나를 이제 파악을 하시고 계속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뭔가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 혼자 그렇죠. 계속 불안해하시고 이제 개인회생 신청도 못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그럼 사실은 이게 상담 몇 번 받아보시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랑 이제 상담을 한다. 그럼 한 20분 딱 해서 정리하면은 딱 정리해드리는 문제인데 그래서 너무 끙끙 싸매고 계시지 마시고 그냥 상담 신청하시고 상담 받아보시면은 사실 된다. 좀 이렇게 좀 답변을 저는 추가로 좀 드리고 싶어요. 다음 댓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 소개해 주시는 영상에서 윤주사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어요. 소득이 많고 1인 가구라고 13개월로 변제 완료하라는데요. 36개월은 맥스인 건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네, 요분 같은 경우는 아마 소득이 많으니까 월 변제금은 높고 그에 대비 채무액은 크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월 변제금 곱하기 13개월을 했더니 전액 변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로 보여지고 만약에 본인 채무액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다라고 하면은 뭐 36개월 뭐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36개월 변제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36개월이라는 그 기간은 기본적으로 기본값인데 3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채무액을 다 갚을 수 있다면 36개월 동안 늘려서 갚을 필요가 없으니까 13개월 변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채무가 훨씬 많다라고 하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36개월 기간 동안만 갚고 끝나는 게 된다. 그리고 뭐 청년인 경우에는 24개월이 기본값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의 재산 가치가 너무 높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60개월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요거는 본인의 채무액 그다음에 월 소득 갖고 있는 재산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개인회생 변제율이랑 변제기간 늘리라는 보전 공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영상을 촬영을 하셨는데 여기 정글라스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어요. 변호사님 혹시 그렇게 변제율이나 변제금 상향에 끝까지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조건부 인가로 결정나지는 않을까요? 어떤 변호사님은 변제율 변제금을 올려서 협의하는 이유를 조건부 인가를 막기 위함도 있다고 들어서요.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부당한 변제율, 변제금 상향, 그러니까 변제율이나 변제금을 근거 없이 변제율이 너무 낮으니까 올리세요라고 하는 게 법적 근거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다투는 거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사실 변제율과 조건부 인가 자체는 크게 상관이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변제율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 변제율을 올리라고 보전 공고가 나오지 않고 뭐 조건부 인가만 달려서 나오는 경우는 있겠죠. 근데 부당한 변제율이나 변제금 상승에 대해서 다툰다고 해서 그러면 그거는 받아줄 테니 조건부 인가를 해.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건부 인가를 막기 위해서
변제금을 올리는 거를 받아들인다? 요거는 사실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납득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분께서 다른 영상에도 네.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여기서 이제 주민등록만 옮겨놓으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 가능할까요? 라는 영상에서 같은 분께서 질문 주셨어요. 변호사님,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첫 번째, 회사가 서울에 있고 주민등록 거주지 인천에서 재택근무를 할 경우 혹시 이 경우 회사 관할법원인 서울회생법원에서 신청 가능할까요? 두 번째, 또는 회사와 주민등록 거주지 모두 인천이고 재택근무 중에 만약 투잡으로 쿠팡 배달을 한다고 가정하면 쿠팡 본사가 서울이니 이 경우에 서울에서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 두 가지를 주셨네요. 1번은 약간 경우의 수를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도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재직 기간이 오래되셨고 재택근무를 하시게 됐다. 그러니까 재직이 오래되셨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에 이제 근무하신 지가 오래된 거고 최근 뭐 관할을 만들기 위해서 취업 위장 취업이라든지 뭐 허위에 취업을 했다라고 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이 가능하겠죠. 다만 또 다른 케이스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천과 이 서울의 회사 위치가 객관적으로 출퇴근하기에 무리가 있는 거리라고 법원이 봤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출퇴근을 하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해봐라. 그리고 실제로 교통카드 기록이나 차량 하이패스 기록을 내서 출퇴근을 하는지를 살펴보는데 그에 대한 소명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인천이 이제 주 근무하는 장소가 되다 보니 그때는 이제 이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최근에 취업을 하셔가지고 이런 형태를 구성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때도 법원이 어떻게 출퇴근을 하는 거고 실제로 출퇴근 가능에 대한 여부를 아니면 출퇴근 방법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라고 했을 때 그게 실제 출퇴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송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쿠팡 본사가 서울이니 서울에 신청 불가능할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채무자 회생법상으로 보더라도 본사의 위치가 아니라 실제 영업소가 소재한 위치라든지 그렇죠. 근무의 장소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쿠팡 본사는 서울인지언정 배달 업무를 하시는 거는 인천이고 활동하시는 근무지도 인천이시기 때문에 이때는 서울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뭐 쿠팡 배달 하시려고 시도를 해보시면 쿠팡이랑 근로 계약을 또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쿠팡 본사로 잡히지는 않고 해당 이제 그 근로지 소재지 기준으로 잡힌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댓글들 하나씩 살펴보고 답변 드리는 시간 가져봤고요. 다음번에 또 요 콘텐츠로 재밌는 영상 촬영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